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한국과 북한에 대해 혼돈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오늘 아침 NP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직접 대화할 뜻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유엔에서는 북한이 핵 이슈에 대해 변할 조짐이 없다면서 군사공격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의 인생을 이해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아니면 한미 무역협정을 재검토해 즉시 끝장낼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국민과 대선 주자들이 크게 혼돈한다고 보도합니다. 취임 100일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트럼프 케어에 대한 투표는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 주에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알칸소주에서 어젯밤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사형수에 의해 살해된 사람의 가족이 사형수가 17년 동안 못 만난 딸에게 비행기표를 사서 아버지를 만나게 했습니다. 빈곤과 사회 이슈, 경찰의 공권력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사이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앤젤리노가 최근 크게 늘어납니다. 로버트 리안 연방 하원 의원 후보가 예비선거에서 활용한 논쟁 있는 캠페인 전략을 LA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내일은 1년 동안 가장 많은 한인이 그리고 타인종이 함께 기다리는 잔치 15회 한국일보 음악 대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도 크게 혼돈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뉴스를 준비할 때 텔레비전을 켜놓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신문의 기사를 읽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아침 이제 오늘의 미국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에 시작이 되지만 아무리 전날 리뷰를 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뉴스를 보더라도 새벽이면은 바뀌는 것, 뺄 것, 더할 것, 완전히 다 처음부터 벽돌 쌓기를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특히 오늘 아침에는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매체 가운데서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먼저 NPR 방송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약 7분이 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티브 인스키 앵커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에서 거의 90%는 북한에 관한 이슈였는데 결국은 앞뒤 여러 가지 얘기 좀 하다가 앵커가 그러면 국무장관은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목표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Do you intend direct talks with North Korea? Is that your goal? Obviously, that would be the way we would like to solve this. But North Korea has to decide they're ready to talk to us about the right agenda. And the right agenda is not simply stopping where they are for a few more months or a few more years and then resuming things. That's been the agenda for the last 20 years. 네, 분명하게 직접 대화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직접 대화로서 문제를 푼다고 가정할 때 올바른 아젠다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만 핵 개발 같은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것들은 지난 20년 동안 해왔고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적인 대화로 풀어본다는 외교적으로 그런 목표가 중국과도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앵커가 다시 북한의 비핵화냐라고 물어보자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Are you prepared to say North Korea will not end this process with nuclear weapons?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유일한 목표고
문제를 뭐 직접 대화 좀 편안한 방식으로 푸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목표는 아주 그 단순하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북한이 북한 말을 들으면 핵무기를 갖는 것이 북한 체제를 안정하기 위한 어떤 그 중요한 열쇠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핵무기가 북한의 체제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말을 북한을 향해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북한의 체제, 정권이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붕괴되는 것도 원치 않으며 또 한반도의 급격한 통일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일하고 아주 퓨어하고 심플한 목표는 남북을 포함한 모든 그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계가 좋은 것도 굉장히 이 북한 핵 이슈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7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마치 그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좀 완전히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를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시간 시간이 흘러서 UN 그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를 오늘 그 렉스 틸러슨 이제 그 국무장관이 처음 시작을 주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말을 한 겁니다. UN 그 결의안을 지난 20년 동안 북한이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도 북한 핵 문제를 그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을 지난 20년 동안 실패를 했으므로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 동북아시아라든가 세계가 불안정하고 심지어 한국과 일본에서의 핵무장 얘기까지 나오며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는 이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미국 본토를 언젠가는 분명히 북한이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를 그 만든다는 것이 너무 그 당연한데 국제사회가 유엔의 결의안 같은 것을 집행은 하기는 해왔지만 완전하게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해야지 되고 전략적인 인내는 완전히 끝났고 새로운 접근을 해야지 되는데 경제적인 압박, 외교적인 압박 그리고 그 플러스 뭐 선제 공격까지도 할 수 있으면은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변화할 것 같지 않고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그 미국이 뭐 지금은 중단했지만 1995년 이후에 15억 달러를 북한을 그 지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능력만 강화됐다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3가지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According to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21, a stated objective of this council is North Korea's abandonment of it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For the past 20 years, 네, 분명히 이제 우선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뭐 스스로의 안정을 위해서도 핵무기를 해체해야지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그 해당 국가들은 그 외교 관계,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지금 단절하고 더 강하게 유엔 그 결의안을 집행해야지 되고 세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북한에 최고의 압박을 가하고 북한을 그 고립시켜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게스트 워커 같은 것도 북한 사람을 받지 않고 뭐 은행 거래 안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은 변할 것 같지 않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annot idly stand by. Nor can other members of this council who are within striking distance of North Korean missiles. 그런데 이제 이 정도의 얘기를 들으면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스티브 인스킵과 NPR의 앵커와 인터뷰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무렵에 또 한마디는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문제를 북한 핵 문제를 협상으로 푸는 쪽으로 가야 한다. w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꼭 미국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르면서도 어떻게 보면 행간으로 해석을 하자면 같을 수 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가능하면 그럴 수밖에 없고요. 한국이나
그 미국이 당할 그리고 이제 세계가 또 다른 전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협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던가 군사 공격으로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이 재앙 수준이라는 것을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운명을 미국이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현재까지는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일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만 한인으로서는 4.29 25주년이기도 하고 또 한국일보 한인음악대축제도 그 비장함 같은 그 4.29가 있다면 또 사람이 사는 것은 행복이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인데 그래서 뭐 월스트리트저널, 그 로이터 통신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를 뭐 다른 언론들은 거의 그 인용을 해서 싣고 있는데 지금 북한과 미국이 정말로 주요한 세 번을 쓰고 있습니다. major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다른 방향으로 충돌이 아니라 여기서 military라는 그 군사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군사 충돌이 아닌 다른 방향. 여기서의 다른 방향은 당연히 diplomatic policy가 되겠죠. 외교적인 것으로 문제를 풀기를 원한다라고 그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너무나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이제 프레이즈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주 뭐 애매모호하게 당신을 어느 부분 이해할 수 있겠어 하는 정도의 말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27살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정권을 물려받았는데 아마 아주 그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독재, 세습 이런 것 전혀 언급하지 않고요. 아주 인간적으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김정은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힘들 것이다. 그에게 크레딧을 주거나 크레딧을 주지 않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리고 또 뭐 그 사람이 합리적이라든가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의견이 없는데 다만 합리적이기를 바란다 하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한 말입니다. 자, 잠시 들어보시죠. At that age, and I'm not giving him credit or not giving him credit. I'm just saying that's a very hard thing to do. As to whether or not he's rational, I have no opinion on it. I hope he's rational. 네, 그가 뭐 합리적이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결국은 미국이 직접 대화를 북한과 하던 하지 않던 마지막에 문제를 풀려면 항상 그 중국이 끼어야지 되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굿맨이라고 표현을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죽음 같은 것이 생긴다던가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역시 같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나프타에 대해서는 다시 재협상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제 한미 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나프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의 심경 변화 같은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한국에서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요. 지금 한미 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독히 나쁜 협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이 그 당시에 만들었었던 재난이다.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빌 클린턴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남편이 대통령일 때 뭐 퍼스트 레이디로서 큰 역할을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할 때 힐러리 클린턴이 나빠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프타는 재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지금 뭐 6개월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없앨 수 있다. 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은요. 도대체 두 나라가 협정을 하고 지켜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렇게 없애버리겠다고 했고 동시에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10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는 뉴욕타임스도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드 한국은 땅을 제공을 하고 건전지 같은 것을 다 놓을 수 있는 사드를
것들. 그리고 운영 비용은 미국에서 하는데 지금 10억 달러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10억 달러로 예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합의를 했다고 뉴욕타임스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에 있었던 그런 그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 특히 야당에서는 이거 뭔가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특히 뭐 문재인 후보 진영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지금 정부 황교안 그 권한대행 측에 밝혀야 된다. 국민의당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그것 자체가 그렇게 하기로 했었던 것이 합의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 의도가 한미 그 자유무역 협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재협정을 하기 위해서 이거 뭐 돈 내라 뭐 안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거의 그 미국도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 네, 다시 한번 분명히 그 정리를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한국과 무역이 그 서로 그 한국에는 그 미국이 여섯 번째 그 무역 파트너가 미국의 여섯 번째 무역 파트너가 한국이 되는 겁니다. 한국으로서는 뭐 여섯 번째보다 더 막 가까운 곳에 있겠죠. 그래서 2016년도에 두 나라가 거래한 거래량이 1,122억 달러나 되는데 이것을 재협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참 황당하다. 사드 배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오늘 그 후보 토론회에서 뭐 끝에 그 뭐 발표하는 거 보니까 다른 후보들 준비한 내용들 얘기를 했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무역 협상을 다시 해보려고 사드 1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에서 우리가 그 쉘 그 오일을 얼마나 그 수입을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단판 져서 없던 일로 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볼 때는 지금 성주에 그 사드가 가서 뭐 당장 가동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제 곧.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서 얘기한 오래 걸린다. 차기 정부가 돼서야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뭐 숨겼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실은 곧 가동할 수 있게 된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뉴스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주에서 사드가 새벽에 배치가 됐잖아요. 새벽에 이제 그 뭐 두 차례인가에 걸쳐서 이렇게 깜깜한데 들어가는데 성주 주민 시위하는 주민보다 경찰 병력이 당연히 더 많았겠죠. 8,000명의 경찰 병력이 진압을 하면서 성주 주민들이 다쳐서 병원으로 뭐 10명이 넘는 사람이 실려갔고 했는데, 과연 미국에서라면 미국 주민이 그렇게 그 반대하는 곳에 미군이 이제 트럭을 운전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 밤에? 그러면서 그 주민들이 시위하는 것을 보고 미국 정부가 거기에 그런 것을 배치하라고 할 수 있을까? 절대로 할 수 없겠죠. 물론 뭐 한국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국방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뭐 주권을 완전히 그 미국과 한국전 이후에 뭐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무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그 미국에 의해서 또 한국 정부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런 것이 하나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미국 언론에서는 계속 그렇게 그 보도를 했습니다. 사드가 들어가서 이번에 다시 그 배치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은 지난번에 미국의 그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가 한국에 갔었을 때 현 정부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과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수순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도 아주 그 재미있는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뉴스도 있습니다. 지금 그 장관급 그 강요들 사이에 약간의 라이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고요. 대통령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데 약간 인간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스토리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건 뭔 얘기인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전국 그 총기협회 NRA의 모임에 가는데, 총기협회 모임인데
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네요, 현장. 이것도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 아닌가요? 아무리 그 대통령의 그 안보, 안전 이런 것이 있어도 대통령은 총기 소지를 그 자유롭게 해야지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쪽의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원래 이번 주 안에 내일 전에 오늘 투표하려고 했었는데 헬스케어 개혁안이요. 오바마 케어 없애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한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폴 라이언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찬성하는 표를 확보하면 언제라도 투표하겠습니다 했는데 확보가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교육 중이다. 우리 의원들을 왜 이 안이 통과돼야지 되는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화당 내부의 그 보수와 공화당 내부의 조금 그 온건한 사람들 헬스케어 개혁안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의 어디죠? 바른정당에서 과연 유승민 후보가 사퇴해야지 되는가? 그 미래의 그 당을 위해서 아니면 미래의 그 보수, 그 건전한 보수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대로 가야지 되느냐 하는 것처럼 공화당 내부에서도 미국이요. 이렇게 갈려진 겁니다. 현재까지 공화당에서 적어도 15명이 공개적으로 우리 그 새로운 안에 투표하지 않겠다 해서 그러면은 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상원에서 60 찬성 반대 38로 알렉산더 에스코터 노동부 장관이 어제 통과가 됐는데 인준이 유일한 그 라티노 장관이기 때문에 더 좀 애착이 갑니다. 소수 인종이니까요. 아무래도 저도 미국에서 알렉산더 에코스타 그 플로리다주의 검찰을 지냈었고 원래는 이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칼스 주니어의 모 회사인 CKE죠. 그 CEO 그 앤드류 그 폴즈더를 두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뭐 서류 미비자를 고용했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그 나중에 모르고 고용했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뭐 최저임금 인상에는 뭐 완전히 뭐 제일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이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덕분에 유일한 그 라티노 장관이 나오게 됐습니다. 원래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트럼프 행정부에는 정말 그 예전에 레이건 시대에 시작됐던 그런 그 라티노 장관 매 정부마다 있었는데 유일하게 없는 행정부가 될 뻔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니까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렇게 유엔 그 회의를 주재를 하는데 그 뒤에 니키 헤일리 미국 그 유엔 대사가 앉아 있던데 두 사람이 뭐 니키 헤일리가 훨씬 젊죠. 그 어리고 또 여자고 그런데 어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뭐 버르장머리 나이 이런 것을 따지는데 어리지는 않은 나이죠. 그러나 정치인으로서는 특히 유엔 대사까지 하기는 상당히 또 렉스 틸러슨의 나이 차이로 보이면은 비교하자면은 어리다고 할 수 있는데 니키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를 할 때도 그때도 굉장히 그 보수인데도 불구하고 딱 그 주 정부의 어려운 그 위기가 닥치자 이건 보수 진보 가릴 것 없다 해서 딱 그 보수의 양보를 이 주지사가 내놓으면서 딱 그 미국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유엔 대사로 가서도 자신의 의견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의견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좀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언짢아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할 걸 알고 저를 임명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말하는 당당한 니키 헤일리잖아요. 그런데 니키 헤일리가 이렇게 유엔에서 시리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이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시각, 철학이 섞인 것도 자주 발표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외교의 책임을 짓고 있는 렉스 틸러슨보다 우뚝 솟아오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렉스 틸러슨이라는 국무장관 자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엑소모빌 그 회사의 CEO를 할 때도 그냥 조용히 얘기하고 몇몇 사람들과만 접촉하고 회사 내부에서도 혼자 결정하고 나중에 탁 터뜨리고 그런 성격이라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한국에 갈 때 딱 기자 한 명, 30대 기자 한 명,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기자와 동행하고 갔었겠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이 렉스 틸러슨이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어제 그 렉스 틸러슨 장관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 뭐 그런 거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긴장은 없고 경쟁도 없고 라고 하는데 단지 국무부에서 리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뭔가 말을 할 때는 국무부와 그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인터뷰한 것 가운데 보면은 대통령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대통령 하는 거 쉬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핵단추 누를 권한 없는 시기가 좋았다고 말을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You fired 이런 얘기를 할 때 맨하탄 식당에서 well done 스테이크 먹을 때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식성은 또 마음에 들어요. 그 스테이크 웰던으로 먹으면서 또 케찹을 막 뿌려서 먹는데요. 많이. 그게 이 사람의 컴포트 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전 대통령 되기 전의 생활이 좋았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일은 더 많이 하죠. 도대체 프라이버시는 전혀 없죠. 10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비밀 경호원이 늘 내 옆에 있는 것에 제가 익숙하지 않고요.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운전 좀 혼자 해보고 싶어요. 그것도 못하게 하고 유일하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골프 치는 것, 트윗하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플로리다주의 프라이빗 클럽에 가는 것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그 백악관 출입기자단 그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는데 전통적으로 대통령들이 막 자기도 비하하고 상대방도 농담 섞여서 이렇게 그 풍자와 해악으로 하는 연설을 하는 곳인데 이번에 안 가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대부분 언론이 그동안 자신에게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아서 하면서도 또 이것도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2018년에는 또 가기를 원합니다. 그 1년 동안 여러분 잘해주세요 하는 것이고요. 어제 그 11일 만에 네 번째로 알칸소에서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 사형이 그 집행된 이유도 참 그러네요. 주사약이 이달 말 내일 모레 유효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저는 어제 이 내용을 전해드리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 전해드렸는데 결국 이 사형수는 밤 11시 5분에 숨졌고 10시 52분에 약물 주사를 했는데 사형되기 전에 17년 동안 못 봤던 딸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아빠를 보게 된 것은 이 사형수에 의해서 숨진 전에 그 트럭 기사를 하다가 사형수가 감옥에서 탈옥해서 이 워러 딜리버리 트럭에 딱 올라탔는데 그 운전자가 숨진 겁니다. 그 딸이 그 당시에 5살이었는데 5살이었는데 아니죠. 드라이버의 딸이 5살이 아니라 사형수의 딸이 5살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이 드라이버까지 합쳐서 4명을 살해한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본인이 고백도 하고 한 것을 보니까. 그런데도 이 사형수에 의해서 숨진 살해된 그 가족의 그 딸이 아빠를 잃었는데도 커서 이 엄마는 스텝파더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사형이 집행된다는데 사형수가 그 딸을 17년이나 못 본 겁니다. 지금 21살이 된 것이에요. 그 사건 있는 날과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딸도 아버지도 한 번은 만나야지 되는 것 아니야? 해서 이 가족들이 그 딸에게 그 딸과 엄마, 그 사형수의 그 부인이었었죠.
비행기 티켓을 사서 보낸 겁니다. 지금도 가난하게 지내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을 사서 보내서 와서 사형수가 집행되는 곳, 그곳에 이제 이 비행기 티켓을 사준 피해자의 가족들은 살고 있어서 공항까지 다 그 마중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 다 용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글쎄요. 가장 잔혹하고 또 그 본인이 저지른 그런 그 잔혹한 일로 인해서 숨이 끊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또 그를 용서한 피해자들의 가족에 의해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의 꽃, 사랑의 꽃은 피어난 것이죠. 미국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그 1사분기 경제 성장이 0.7%밖에 되지 않아서 3년 사이에 그 최저치라고 상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 4사분기에는 2.1% 성장했었고 전문가들도 0.7%보다는 조금 높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이제 또 그 트럼프 대통령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판매 같은 것이 별로 좋지 않았대요. 2, 4분기에는 조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나프타에 관해서 그 이유요. 왜 북미주 자유무역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겠다고 하다가 뭐 다시 재협상하겠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분명한 이유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정말로 없애보려고 했는데 그게 또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나 피로 나바로 UC 어디였었죠? 리버사이드인가요? 뭐 교수 무역 자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멕시코 대통령이 전화를 하고 또 그 캐나다 총리가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협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누가 그랬나요? 캐나다 총리가 그랬나요? 두 사람 다 그랬겠죠, 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하죠. 네, absolutely yes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만족스러운 결론이 없으면 또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캐나다 총리가 첫 번째 통화를 하고 그리고 1시간 3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우리 그 재거 대신 협상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무부 또 그 자유무역협정이니까 농림부, 농업부요, 또 사위 제러드 쿠슈너, 또 상공회의소 이런 것과 함께 일을 해야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적어도 나프타 같은 것도 당연히 없애버린다고 하다가도 그 발빠르게 상대국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나프타로 플러스 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상황이 국제무역에 있어서 바뀐다 할 때는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어느 나라가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 한국은 지금 이런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사드만 대통령 없어도 이제 다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되고, 이 참 그 무역에 있어서 지금 한국의 그 정치 공백이 무역뿐만이 아니라 무역 정치, 나라의 자존심, 존립 굉장히 지금 그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네요. NRA 오늘 이제 그 전국 총기협회 연례 그 회의가 열려서 아틀란타인가요? 대통령이 거기에 가서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연설을 하는데, 시큐리티가 전부 체크를 해서 아무리 NRA가 보장하는 사람이라도 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연방법이 그 허용을 한대요.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곳에서는 그 주마다 미국이 그 법이 다르고 어떤 경우는 시에도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오픈 캐리, 총 다 보이게 차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에서조차도 또 티켓이 있고요. 대통령 연설하는 곳에 연설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도 대통령의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총은 다 집에 놓고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요, 늘 그 NRA와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 총이 무슨 죄가 있는가?
사람이 죄지 그 총을 잘못 쓴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그 총기협회는 너무나 그 책임이 있게 그 총을 쓰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에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총을 가지고 올 수 없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완전히 NRA의 그야말로 최고의 그 마스터라 할지라도 이 대통령의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총이 존재하는 한 존재 자체만으로도 총은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그 NRA와 대통령이 증명을 해주는 것 아닌가요? 네, 잠시 뒤에 요 얘기 재밌는 얘기라서 하나 전해드릴까요? 정말 옛날 얘기인데요. 007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립스틱 권총도 있고 그랬는데 1960년대 구소련에 미국이 이번에 그 위키릭스에서 나온 것 보니까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가 그 고양이를 훈련시켜서 고양이 귀에 마이크로폰을 꽂고 등줄기 딱 그 척추표를 따라서 꼬리까지의 안테나를 심고요. 가슴에 이제 건전지 같은 걸 심어 놓는 겁니다. 해서 그 구소련 대사관 같은데 이 잠입시키려고 고양이를 벤에서 이제 미국 CIA 요원들이 내려놨겠죠. 땅에 해서 쫄랑쫄랑 미션 파스블 하면서 가다가 몇 초도 되지 않아서 택시에 치여서 이 고양이가 숨졌대요. 60년대 일인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은 다시는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위키릭스를 통해서 뭐 좀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내일이 그 4월 29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그 4.29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도 되겠고 그리고 이것이 그동안 나아졌는가 앞으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데 맨 뒷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그 대통령 그 들어오고 나서 뭔가 그 소수인종에 대해서 전보다 좋아지지는 않으니까 이런 그 부분들이 더 그 위험 수위로 올라오고 있다 하는 것이고 오늘 그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한 여러 그 히스패닉계 그 뭐 라티노 뭐 등등의 사람들도 지금도 어떨 때 그 화이트 피플에 의해서 말의 그 폭력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헤르난데스라는 사람은 이제 저거잖아요. 92년도에 그 뭔가 그 일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카운슬맨으로. 그때와 지금 별 큰 변화가 없다. 빈곤에 있어서 그런 것에 있어서 변화가 없고 물론 그 약탈이 있었지만 그때 그 약탈에 간 것이 음식, 아이 기저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빈곤 문제였는데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인종차별도 마찬가지로 뭐 백인들이 뭐 아직도 너희 집에 가라 한다니까 어떤 게였던가요? 어떤 그 아랍계인가요? 터키계인가요?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그 모욕을 당한다고 하더군요. 그 모욕에 대해서는 캐롤 박이라고 어제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소개를 했었던 그 자신의 그 엄마가 세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스 스테이션에서 그날 4.29 어떻게 그 탈출을 했는가 쓰레기통 뒤집어 쓰고 조금씩 그 방탄유리 안에 그 주유소 그 안에서 캐시어 보고 계시다가 나와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가셨다잖아요. 그 딸인 캐롤 박 씨가 지금 UC 리버사이드에선가 뭐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책을 냈죠. 그 Memoir of Cashier as a cashier든가요? 그때 엄마 일을 주말마다 여름마다 도왔으니까 그런 것. 바로 캐롤 박 씨도 오늘 NP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빈곤 또 인종차별 경찰들의 그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도 지금 뭐 퍼거슨 여러 군데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문제가 또 일어날 그럴 그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경찰들이 그 자리에 빨리 오지 않은 것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들 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 일도 없는 베버리힐즈에 가서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력 신장이 필요한 것인데 뭐 엊그제 그 데이빗 류시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제 6월 6일입니다. 로버트 리 안 연방 그 34지구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가는 로버트 리 안이 현 그 주 3선 하원 의원인 지미 고메스와 불과 1300표 차이였잖아요. 나중에 다 해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우편 메일 보낸 것에 있어서 이 그 로버트 리안 후보가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혼돈시키기도 했다는 그런 비난이 있는가 하면 아주 현명한 누가 뜯어보겠어요. 20명 넘게 오는데 그 후보들이. 그래서 현명한 전략이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긍정보다는 부정이 거의 90%입니다. 이래서 항상 한인들이 어쩔 수 없어요. 한인 후보를 밀어야지 됩니다. 또 하나 말씀 안 드렸어요. 마지막에 이 로버트 리안 후보의 논쟁적인 것에 대해서 쫙 90% 얘기하고 지미 고메즈 후보도 자신을 지지하는 전 그 지역의 연방 하원 의원이었던 하비에르 바세라인 것처럼 보냈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투표는 해야 된다니까요. 그 전에 내일 헐리우드볼에서 여러분들 마음껏 그 즐기실 뭐 준비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행복하실 거예요. 저와 함께 여러분과 모든 친구들과 함께.